네, 2020년 10월 26일 선물 핫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국채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채 공급에 맞설 연준. 현 시간 이제 시장 자체가 국채 금리 자체가 1%대 하회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 매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되는데, 이거는 국채 공급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채 매입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절 자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전에 YCC 관련해서도 자세하게 얘기 드리고, 최근 어떻게 보면 국채 수익률, 금리죠. 국채 수익률, 금리에 대한 상승 포인트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1%에 대한 국채 금리에 대한 박스권이 왜 제기되는지 이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공급에 맞설 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시황이죠. 0.8%대까지 국채금리 반등했다. 대선 전 경기부양책 합의가 최종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에도 민주당 대선 승리 블루웨이브가 유력하게 평가되면서 내년까지 재정지출 확대, 국채 발행 부담으로 우선 인식하는 채권 시장은 악재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악재라는 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자, 일단은 2분기 고점이 0.95%를 테스트하며 1%에 접근할 전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책에 대한 좀 이해도가 필요한데, 일단은 팬데믹 현상 떨어지고 나서 국채에 대한 금리 하락 포인트죠. 금리 하락 포인트 자체가 지속되었는데, 지금 일단 국채 금리 한번 체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지금 일봉상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파른 상승률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뭘 암시를 하냐면은 1%대 넘어가면은 국채 연준에서 국채 매입량을 늘릴 거라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국채 매입량. 왜냐면은 국채 금리 자체가 안정화가 돼야지 어쨌든 간에 부양 정책에 대한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이제 시중에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나온 핫이슈 내용으로는 0.95%에서 1%대까지는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어쨌든 연준이 추가적인 국채 매입을 진행할 것이다. 여기 단가에 올라가면. 그러면은 국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공급량이라든가 수요량 자체가 확대되면서 금리 하락 요인 이제 가격 상승 요인 이렇게 바뀌죠. 국채 금리와 국채 가격 자체는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 YCC에서 언급드린 거는 이제 0%에서 1% 사이에 대한 진행이 있을 수 있다. 여기서 가두리를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국채에 대한 컨트롤을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이유가 정확히 있죠. 연준에서는 현금에 대한 풍부한 유입량을 주기 위해서는 국채 가격의 안정화가 기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재정 정책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1%대가 넘어가는 거를 아마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시각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YCC, 일드 커브 컨트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넘어가기 위한 선제적인 어떤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이제 국채 매입만 가지고도 가격을 어떻게 보면은 상승시킬 수 있고 국채 금리를 다운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 갖고는 아직 YCC에 대한 거론 자체는 없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국채 매입을 그럼 연준에서 1%가 넘어가면 진행을 하는데 이때 과연 회사채 매입을 같이 진행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채 관련해 갖고. 왜냐면 미중시가 넉다운 되거나 이제 실물 경제 관련해 갖고 회사 자체가 마비가 올 정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PMCCF를 발동을 했던 거를 이제 매입을 시작을 하겠죠.
일전에 이제 하디쇼 관련해갖고 PMCCF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 지금 아직까지 PMCCF를 이제 운영기구로 설립을 하고 매입한 거는 빵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미증시에 대한 상승 포인트 자체는 아직까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를 보거나 다수의 어떤 시황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아직 증시 자체가 아직은 조금 바닥권이다. 이제 제대로 상승할 거다라고 엿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연준에서 회사채 매입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좀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국채 가격 자체는 앞으로도 안정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지금 시황으로는 1%대가 접근을 한다면은 이제 연준에서 국채 매입을 할 거다.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채 한번 어,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대 자체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국채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박스권에서 여러분들. 자, 이 구간대가 1%대고 이 구간대가 그죠? 0%대다. 그러면은 일정과 같은 추세적인 분위기 연출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제 팬데믹 이후로 나서 연준에서 긴급적인 국채 매입을 진행하고 나서 가격 상승 요인이 일어났는데 국채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어떻게 보면 연준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테두리 이제 한 방향성을 띠는 이런 사태 자체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미증시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미증시는 단순히 이제 회사채 매입과 이제 부양 정책에 대한 결정 이 부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하시죠? 이 부분 국채하고 국채 매입을 추가적으로 하는 거랑은 연관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가 이제 미증시 포인트 자체는 앞으로 이제 박스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어떠한 모멘텀을 가질 가능성은 굉장히 없다고 보고 있어요. 대선 전까지. 대선 전까지 어떻게 보면 하락에 대한 부분에 약조정, 포인트 자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마디 기준으로 봤을 때 추가적인 채널 확장에 대한 염두 자체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어, 당분간 아셔야 되는 거는 어쨌든 우상향에 대한 일본 관점 자체는 명확히 그려지지만은 조정에 대한 포인트 자체가 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 달에 대한 기간 동안. 이 부분을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승 랠리는 계속적으로 시도를 하겠지만은 지금 시장 자체가 부양 정책을 꺼내기 전까지는 다시 화랑을 띠긴 굉장히 힘듭니다. 최근 국내 주식장 자체도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악조건이었던 이유 자체가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양정책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 상황 대선 전까지 힘들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분위기까지 이끌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하락 포인트보다는 대선 이후에 대한 부양 상승 기대감으로 어떤 지지 자체는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저점 단기 포인트 자체는 이제 일목상 11400에서 한번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지지를 받고 계속적으로 우상향 가는 포인트보다는 계속적인 박스 랠리 뭐 이 정도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황이 없어요. 시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성 가지지 마시고 지금 시장 트레이딩 하시려면 데일리 트레이딩밖에 적합하게 안 나옵니다. 완전한 데일리 트레이딩. 이제 고점 파동, 추세적 파동 이 부분에 대한 연동을 하기보다는 시황을 근거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차트도 지금 개판이에요. 단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포인트 자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 시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여부 측정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단순하게 이제 국채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겠습니다. 국채 금리는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어요. 시장 자체가 크게 변동성을 이루기는 힘들지만은 최근 상승에 대한 률 보면은 0.95에서 1%까지 전망 가능성 그리고 연준에서는 국채 추가 매입을 단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코로나 재확산, 로 어떻게 보면은 유럽 쪽, 북미 쪽은 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양 정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지만은 부양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이제 긴급적으로 발행하긴 힘들어요. 이제 조만간 또 발행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시장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완전 데일리 시장이니까 단타 위주에 대한 트레이딩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시황은 여기서 마치고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추가적인 자세한 내용 이렇게 포인트 있고 유로존 상황까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기본 기초 관련해갖고 보조지표 그리고 캔들 파동까지 이 부분까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